낚시 도구를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피싱기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피싱기어는 가까운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아이템의 특징이 대가 좋다 안 좋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고 낚싯대를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 중에 가장 긴 상세 페이지를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 놀라울 정도로 한참 들여야 됩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팍 이렇게 호야 공방이라는 데에서 만든 뱅에돔 전용 로드 오나가 시그니처라는 모델입니다. 호야 공방은 말 그대로 이제 낚싯대를 만드는 공방인 것 같고, 이 호야 공방의 사장님이 낚시점을 따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낚시점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오시는 단골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그 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을 테고,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왜 그 오나가 시그니처는 안 살펴봅니까?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대를 두 대를 지원받고 대신에 이제 촬영 다 하고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당연히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거는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것도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가 두 대 내려왔는데 둘 다 53이에요. 50이 하나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라인업 중에 50이 있던데 어쨌든 530짜리 두 대가 내려왔습니다. 자, 첫 느낌이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슉,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애매하죠. 이게 벚꽃인지 뭔지 자세히 보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벚꽃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름은 오나가인데 꽃은 무궁화입니다. 이런 콜라보가 자, 그런 느낌. 고급스럽지도 그렇다고 뭐 이상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모델이 노멀입니다. 노멀. 없습니다. 뭐 웨이터 바란스 있다는 거는 뭐 다른 집에 가 찾아보고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보증서 하나 있네요. 1회 무상. 손잡이 때는 50% 유상. 좀 쓰시지. 그 몬스터 코리아의 알렉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나이 그냥 바트 때까지. 스타킹이 완전 G5 느낌입니다. 가마에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스타킹은 놔놓고 보낼까? 자, 낚싯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사 대파가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딱 눈에도 보입니다. 도장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도장이 굉장히 두껍다는 느낌이 듭니다. 검색입니다. 이렇게 검장의 링이 아주 그냥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느낌이 딱 듭니다. 느낌 자체가. 이 노멀 53이 이제 감성돔 딱 1호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딱 봤을 때. 그리고 파워 5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제 뱅에돔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를 흔들어 봤을 때는 그냥 이 대의 그다음 호수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새가 선조자에 가까운, 뱅에돔 전용 대라고 했잖아요.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느낌이 뱅에돔 전용대 했기 때문에 힘새에서 벌써 선조자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의 낚싯대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노멀 53 같은 경우에는 힘새가 오히려 본조자에서 동조자에 가까운 힘새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자, 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손잡이대하고 초리대하고가 똑같습니다. 대가 호수가 쫙 나뉘는데 좀 특이하죠? 똑같은 손잡이대, 똑같은 초리대를 가지고 그 중간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기술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면이 상당히 있는 지금 그 낚싯대, 이게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그랜드 마스터가 있는데 그랜드 마스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라인업과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가 총 4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노멀 스펙
이게 뭐 이거 뭐 스탠다드 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노멀 스펙 그리고 파워 스펙 좀 센 놈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피디션 스펙, 익스피디션 뭐 이게 원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1호, 2호, 3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라인업을 딱 보면 두 개가 노는 게 이제 있죠. 50과 53. 그래서 주력으로 미는 모델이 파워 스펙 이 모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파워 스펙 50이 왔으면 어땠을까? 왜 길이도 재봐야 되고 이러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걸 보면 이 튜브화나 이런 것들이 보통 553보다 50이 좀 세거든요. 대가 짧아지면서. 이건 반대예요. 파워 스펙 53은 조금 더 이렇게 약해집니다. 오히려. 짧은 데가 더 세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그런 스펙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지금 재원을 보면 파워 스펙 53이 더 셉니다. 적정 목줄이 1.25에서 3.5호, 파워 스펙 50은 1호에서 3호. 굉장히 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오나가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 분명히 53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53이라면 길이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옆에 이렇게 뭐 새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만든 거에 보면 길이가 5.2m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스스로 재원을 정정을 한 거죠. 이렇게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고 제품에도 이제 재원을 수정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초기에 설계를 5.3m로 했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헷갈리죠. 이제 노멀 스펙 53인데 길이를 53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오히려 이야기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골 때린다는 거죠. 이 스펙을 딱 보면 노멀 스펙 53은 08대입니다. 08대. 전반적으로 메이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1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격이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키간 산업에서 만든 EM 가이드를 넣습니다. 후지란데 톱커버도 기관권에 보니까 그 EM을 넣는데 가격이 노멀 스펙이 5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5만 원이면은 그랜드마스터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IM 가이드로 옵션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6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산대에도 선택지가 많아지고 일산대까지도 선택지가 생기는 가격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만만찮은 가격이다. 메이커에서는 30cm에서 40cm의 내만 뱅에돔, 감성돔을 겨냥한 1호대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호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겨냥한다면 거의 1호대라는 이야기죠. 자, 파워 스펙은 53, 50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그 5m짜리 낚싯대는 이제 표기는 4.95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실측을 못 해봐서 아쉽습니다. 53 당연히 5m 20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5m 20입니다. 적정 목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파워 스펙 50이 1호에서 3호, 53이 1.25에서 3.5입니다. 파워 스펙은 50보다 53이 더 센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금액이 이제 한 2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파워 스펙 50 EM 가이드입니다. 57만 원입니다. IM 가이드로 가면 가격이 내 좀 한다. 63만 원입니다. 중후반 사이즈의 긴 꼬리 뱅에돔 전용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질 성량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경질 성량은 선조자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대는 다 지금 현재 카본 46톤 이상 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 경질입니다. 연질 성량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런 많이 선조자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뱅에돔 때는 거의 다 선조자의 느낌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선조자보다는 본조자에 대부분 다 가까웠고 노멀은 오히려 더 이렇게 뒤로 본조자에서 동조자로 뒤로 오는 느낌 많이 흔들렸습니다. 피디션은 원정이라는 뜻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익스피디션 스펙 50입니다. 5m로 되어 있고 자중이 226g입니다. 이상하죠? 성경이 0.75입니다. 원경도 똑같습니다. 튜브화가 2호에서 5호입니다.
전형적인 거의 1.75나 2호 정도 보면 되겠죠. 적정 목줄이 1.75호에서 5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50cm급 이상의 대물뱅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고 부실이 한번 혼내주러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 노멀 같은 경우에는 1호대, 파워 50은 1.2호대, 파워 53이 1.5호대, 익스피디션은 1.75대를 통과해가지고 2호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저는 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성경과 원경이 이 네 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거든요. 아까 다른 데들 보면 호수가 올라가게 되면 1호하고 1.25까지는 뭐 거의 똑같은데 1.5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성경이 0.1mm 정도는 두꺼워지거든요. 1호에서 2호 정도 가면 그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0.8에서 0.9 사이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0.75mm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자중입니다. 중요하죠. 노멀 스펙이 메이커가 202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g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무게를 딱 재보니까 럴수 처음입니다. 이거 195g 나와요. 이거 표기해랍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 대가 긴 거하고, 그죠? 무게가 덜 나가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메이커에서 제시한 것보다 무려 7g이나 적게 나갑니다. 실제로 호수가 7g이면 호수가 그 위에 호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워스펙 53을 재보니까 메이커에서는 216g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216g. 실측을 딱 해보니까 와우, 정확하게 216g 나갑니다. 이런 거 좋죠. 박수 한번 줍니다. 박수. 자, 다음 길이입니다. 이 지금 오나가 시그니처는 이 길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길이하고 판매 가격이 지금 현재 아킬레스입니다. 노멀 스펙 53, 자, 제가 메이커에서 5.2라고 한다고 했죠. 5.2라고 정정 표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5.2 인정합니다. 실제의 길이를 재봤더니 5.182m가 나왔어요. 5.2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5.3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 달라집니다. 파워 스펙 53. 자, 길이를 재봤더니 자, 메이커 5.2m를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측 길이가 5.165m가 나왔습니다. 5.2보다 무려 3.5cm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은 우리 이제 유저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노멀 스펙 52, 파워 스펙 52 이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도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21.45 kgcm 나왔습니다. 5.3에 21.45 kgcm이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5.3이 아니고 5.2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그렇게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워 스펙 같은 경우에 자중이 216g 나왔습니다.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가 111.5cm가 나왔습니다. 천을 나눴더니 24.08 kgcm이 나왔습니다. 파워 스펙은 점수가 좀 그렇죠. 길이가 짧은데도 이 점수 같으면은 사실은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펙 53은 조금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은 아닐 거다. 들어봤을 때 앞솔림이 좀 있을 것이다. 그 파워 스펙 50이 더 아쉬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생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덜썩덜썩 끓여야 되는데 생각외로 1.2kg까지 뭐 들어 올릴 수는 있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휩니다. 자, 많이 휘죠. 여기서 더 이상 안 돼서 제가 수동으로 이런 모습. 많이 힙니다. 1.2kg 들었을 때 어쨌든 거의 다 먹은 느낌. 자,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자, 800g. 800g도 거의 지금 바트 때까지 휘는 모습입니다. 들어 올렸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파워스펙 1200g. 얘도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이 휩니다. 지금 모습은 뭐 거의 본조자에 가까운 힘세를 보이죠. 800g. 전형적인 그 본조자의 어떤 힘세는 보이는데 그래도 살짝 선조자에 가까운 힘세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많이 아니죠. 이쪽으로 많이 휘질 않습니다. SK 카본 썼다는 이야기, 이 더블 크로스 코어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 S 조인트 이야기, 도장 이야기, 로드 컬러 이야기, 가이드 이야기, 가이드 라인 이야기, 출부튼 방지 이야기, 손잡이 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릴 시트에 대한 이야기, 엔드 그립에 대한 이야기, 로드 스타킹에 대한 이야기, 하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14가지입니다. 했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SK 46톤 카본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46톤 카본이 몇 % 들어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46톤 카본 한 모델로 가지고 대를 다 만들었을 일은 없는데 보통 뭐 46톤, 40톤, 36톤 이런 카본들이 섞여 들어가겠죠. 근데 46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수지 함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지가 본드죠, 본드. 이게 지금 카본 원단입니다. 이게 카본 원단입니다. 이걸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 안에 수지 함량이 20%짜리 들어가 있는 SK46톤 카본을 가지고 대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답니다. 그 중에 20%짜리, 그러니까 수지 함량이 좀 적은 그런 고탄성 46톤짜리 카본을 사용해서 대를 좀 얇게 만들고 가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46톤을 사용해서 대의 어떤 로드의 기초를 만들고 C2 카본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C2 카본 이게 뭔가 싶었더니 그냥 카본 두 개, 그러니까 C자가 카본입니다. 두 겹의 카본을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하고 보강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공법 나오니까 제가 기분 딱 좋네요. DCS 공법. 45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착착착 감고 저쪽으로 착착착 감고, 뭐 이거 뭐 고전이죠. 이거 뭐 사골급 공법인데 모든 낚싯대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흔한 어떤 공법인데 흔하든 어쨌든 DCS라는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공법이다, 나만의 공법이다라고 명명하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하고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S 조인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리대 결합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솔리드하고 실제 그 초리대 부분은 앞부분은 솔리드고 뒷부분은 추월합니다.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입밖에 안 되면 지금 요 정도까지 볼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가 조인트거든요. 이 S 조인트를 이야기는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결과는 이 가이드 간격이 조금 더 처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초리대에 뭔가를 했다는데 S 조인트 뭐 했다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 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인트를 일본 3사가 사용하는 페인트를 구했답니다. 일본 그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지금 도장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마감 도장이 좀 두꺼운 느낌입니다. 이게 좀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도장은 어쨌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성질 급한 우리 낚싯대 회사들 보면 바로 가이드로 가죠. 설명할 게 없으니까. 7번째 가이드 이야기 나옵니다. 기본적인 게 EM 가이드, 기관산업의 EM 가이드가 기본입니다. IM 가이드가 옵션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파손을 걱정해가지고 호야 공방 사장님이 이 안쪽에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넣었죠. 제가 뭐 안 빠져가지고 그냥 놔놨는데 비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끄덕끄덕 노는 거를 완전히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빼면서 딱 보니까 3번 고정 가이드죠. 이거 3번 고정 가이드가 지금도 노라 이렇게 뱅뱅 돌거든요. 이거 빠져 있더라고. 지금 빠져 있는 걸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집어 넣었는데 낚시를 하면서 얘가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낚시를 하면서는 가이드 톱 커버 때문에 지금 닿여서 지금 이제 빠졌는데
전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EM 가이드의 이 SIC 링이나 그 지금 티탄 그 어떤 바디나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은 상당할 겁니다. 거의 같거나 더 좋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데 불량률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이 품질이라는 게 어떤 그 기능적인 것, 즉 SIC 링이라든지 이 바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뭐 탄성, 강성 이런 것들도 품질일 수 있는데, 여러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이 가이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만일에 가이드가 불량이 났을 때, 필드에서 낚시를 할 때 불량이 나면 낚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신뢰도, 불량률이 적은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후지사가 압도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도 낚시를 한 30년 했는데 낚시를 하는 도중에 뭐 가이드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시작을 EM 가이드로 지금 우리 그 오나가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 좀 낮춰주지. 그리고 가이드가 패턴 자체가 이제 그 마스터 모델 2하고 똑같죠? 13개입니다. 그러니까 4번대에 지금 보통은 고정 가이드 이렇게 하나 넣고 이 가이드를 안 넣거든요. 지금 4번대에. 그런데 링을 박아서 앞으로 빼고 이 가이드를 한 개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바란스를 잡는 이 스타일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2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패턴을 하고 있고 색깔도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둘이 사이가 지금 뭐 오묘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9번째. 자, 줄부튼 방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줄부튼 방지가 뭐 느낌은 돌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트랍니다. 네. 돌출 느낌이 나는 시트랍니다, 이게. 돌출이 아니고 시트 처리를 한 테이핑이죠, 테이핑. 그 다음에 손잡이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낚싯대를 수차례 이제 그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손잡이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처음입니다. 손잡이대가 중요한데 왜 4개가 똑같지? 총 4군데 앞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다음에 요 뒤에. 그럼 다잖아요, 이게. 뭐 중간중간에 그렇게 4군데에다가, 총 4군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C2 카본, 2겹짜리 카본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덧대가지고 보관했답니다. 만일에 선조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빠뜨대가 휘질 않습니다. 뭐 의미가 없죠. 자, 릴 시트 이야기 이제 나옵니다. 그 어떤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적용시켰답니다. 후지사에는 이 릴 시트가 안 논답니다. 선택지가 없답니다, 얘가.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 지금 후드나 이 지금 그 스크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드하고 너트 부분에 보면 후지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세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 릴 시트 부분은 후지에서 안 논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삼양 제품을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후드와 그 너트 부분은 거의 지금 메이커에서 비슷한 걸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만, 너트 부분만 이제 자사의 어떤 그런 로고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좀 구분을 시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엔더 그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더 그립. 엔더 그립의 원조는 뭐 거의 그 G5죠. 그 고무로 돼가지고 또 곱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 소재, 라바 소재는 아니고 이게 뭐 이기도 우본 1K 소재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무거울 것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대바란스나 이런 것들 그걸 봤을 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좀 어울리는 편인데 볼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낫이 이건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이대를 들고 온 거예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이 생긴. 아까 이야기했던 로더 스타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체 품질 중에서 얘가 최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마개입니다. 하마개.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길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분실될 우려가 좀 적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쪽에 황동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암룸이죠. 암룸. 이 마개가 들어가는 이 안쪽 부분에 황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바닷물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마스터 보고 싶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똑같네요. 황동이다. 이거 뭔가 공유를 하는 것 같고, 만일에 이게 들어가면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보면 호야 공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가 호야 공방. 사장님 이름 끝자가 호자가 붙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를 때 이렇게 애칭으로 불려지는 거를 그대로 이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그리 얼마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이 호야 공방도 보니까 3년? 첫 대가 이제 오나가 시그니처 이 모델입니다. 첫 대. 그리고 여쭤봤더니 이 다음 모델, 그 다음에 뜰채 이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30만 원대까지 만든답니다. 올해. 지금 이게 50만 원대잖아요. 40만 원대, 그리고 30만 원대, 그리고 뜰채 다수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뭐 언성이나 뭐 바낙스나 그런 회사처럼 뭐 이렇게 뭐 역사가 있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회사나 브랜드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더 이상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호야 공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나가 시그니처라는 낚싯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낚싯대를 처음 만든 것 치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기술력이 엿보이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로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들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노블레스나 뭐 이름이 노블레스라고 했는데 그런 모델들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제품들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